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이 용돈을 많이 주면 가서 혹시 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 달에 한 저는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 권형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4학년이고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현재 재학생입니다. 네, 저는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지금 19학번 진호연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가족들끼리 의논을 하던 와중에 저희 친누나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엔 비슷한데 베트남의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 되게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서 저에게 친누나가 한번 그럼 한국에서 대학을 가지 말고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어와 영어를 공부해서 한번 취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추천을 받아서 네, 여기에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수능 보고 이제 엄마 아빠가 그 베트남이 약간 기회도 많고 좀 괜찮은 나라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해서 저도 그쪽으로 음.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는 뭐 흔히들 이제 한국 분들이 호치민 인사대라고 많이 이제 지칭을 하시고요. 호치민 1군에 위치해 있는 학교이며 캠퍼스는 크게 두 개예요. 1군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투득. 투득군에 하나가 있고 경제, 뭐 언어, 뭐 어학 계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가 정말 몇십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과가 다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선택한 이유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17년에 입학을 했는데 17년에 입학할 당시에 그냥 베트남 대학교에 입학을 한다 하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입학하는 대학교가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였고 저도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입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19년도에 이제 쫀드탕 대학교랑 인사대랑 두 군데 중에 고민을 했는데 조금 더 한국인들이나 베트남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름 있는 대학교가 인사대여서 인사대를 선택하게 됐어요. 솔직히 생각이랑 달랐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베트남어를 잘하고 싶어서 입학을 하고 싶었는데 베트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베트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베트남어가 조금 많이 이제 늘고 그런 뭐 성장하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베트남어만 공부하기에는 살짝 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랑 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어 가면 베트남어 베트남 학과예요. 베트남. 베트남 학과.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네. 베트남 뭐 역사나 네, 뭐 맞아요. 다 배우는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학과 커리큘럼에 베트남어를 배우는 거가 포함되어 있긴 않나요? 1학년, 네. 2학년 때는 문법이랑 이런 걸 다 배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베트남어는 그러면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뭐 좀 웃긴 얘기긴 한데 학교공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 외적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는 베트남어를 잘하기 위해 간다기보단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는 거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베트남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수업을 더 잘 듣고 따라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 후연이도 공감할 것 같은데 그 어떤 언어보다도 현지인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많이 섞여봐야 되는 언어가 베트남어인 것 같아요. 영어는 워낙 뭐 공부 자료도 많고 이래서 혼자 좀 독학이 가능하지만 제 생각엔 베트남어도 독학이 가능하죠. 근데 성조 자체가 있는 언어라 발음도 교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언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현지인들과 많이 동화되는 게 좀 필요한 언어인 것 같아요. 네. 그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옆에 한국어 공부하길래 음. 말 걸어가지고 친해진 것도 있고 그 베트남 언니 수미 언니하고 같이 그 술 먹으러 가서 거기 있는 베트남 종업원이랑 친구 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언어 교환 어플로 해서 연락하다가 이제 만나서 근처에 있으면 만나서 그때 친구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맞아요. 사귀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엄청 호의적이어서 베트남 분들이 다른 그 어떤 나라 사람보다 좀 한국에 관심도 많고 호의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친구 사이가 쉽지 않나.
이거를 보고 이제 뭐 유학을 생각하시거나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환상을 심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의 대학생활 얘기를 듣고 여기로 오시면 소위 말하는 현타라고 하죠. 예. 실망도 좀 많이 하실 거고 왜냐면 베트남 대학은 뭐 푸르른 잔디밭과 뭐 그런 게 많이 있는 대학이 아니고 그냥 큰 고등학교 정도로 생각하시고 오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공부 집 이런 공부집 카페 이런 루틴의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거의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서 네. 아니요. 왜? 똠득탕 대학교는 아. 들어보니까 수강 신청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1학년부터 예. 4학년까지 짜져 있어요. 대학마다 달라요. 근데 시간도 짜져 있어요. 저희 대학교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다 짜져 있습니다. 운동 동아리 같은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K-팝, 뭐 댄스 동아리, 노래, 춤, 뭐 악기 연주 이런 쪽으로는 베트남 동아리가 웬만한 한국 대학교 동아리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베트남 완전 100% 베트남어로. 1학년 때부터. 네. 근데 1학년 때는 들어가면 베트남으로 그렇지. 그래서 입학 기준이 A2예요. 조금은 알아들으라. 근데 제 생각엔 A2도 수업을 따라오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B1 정도의 등급은 받으셔야 되고 제 생각엔 입학해서보다 입학 전에 공부하는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거를 잘 준비 안 하고 들어오시면 들어와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저한테 인사대 입학하기 어렵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어렵진 않다요. 솔직히 준비만 하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수업 자체가 따라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왜냐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진행했기 때문에 덜 수고롭게 이렇게 지나왔던 거지. 그냥 학교에서 나가서 직접 대면 수업을 들으면 베트남어를 못하면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수업이. 네,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발표도 많이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베트남 하면 베트남 그릭이라고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정보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언어 설정이 가능하세요. 한국어로도 볼 수 있고요. 영어로도 볼 수 있고 해서 솔직히 뭐 정보를 얻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졸업을 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의 이제 현지 채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동라이나 이게 좀 외곽 지역에 있는 공단의 약간 관리자 포지션으로도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 베트남어를 아무리 잘한 상태로 졸업을 해도 바로 통역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 뭐 급여적인 문제도 있고, 예, 한국어를 잘하는 베트남인을 쓰면 훨씬 급여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베트남인을 좀 더 선호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통역은 잘 못 본 것 같고 베트남을 잘한 상태에서 사회 나가면 많은 길로 정말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어만 잘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한국인에게 바라는 딱 상은 그냥 등급으로 따지면 되게 웃기지만 베트남어 중상 정도의 영어 상급 요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취업 시장에서 오히려 베트남어보다도 영어를 아직까지 좀 더 성공.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베트남에서 좀 웃긴 걸 수도 있는데 뭐 취업 시장에서 취업을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거에 좀 더 맞추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도 그럼 계속하고 계시는 네, 영어 공부는 저희 주변 애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은 베트남 대학교를 아침에 가서 점심까지 수업 듣고 저녁 먹기 전까지 베트남어 공부를 하고 저녁 먹고는 거의 다 영어 공부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뭐 당연히 놀 시간도 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시간이 있지만 생각보다 녹록진 않다. 유학 생활이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다. 이거는 이게 영상을 이제 한국에서도 보실 수 있고 베트남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다 이해해요. 어떤 걸 이해하냐면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여기 올 때 이 친구도 그랬을 텐데 거부 반응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베트남에 가면은 너무 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한국이라는 그런 빨리빨리 모든 게 되는 나라고 깨끗한 나라에 살다가 덥고 이런 나라에 와서 내가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딱 왔는데 정말 부정적이었어요. 전 진짜 여기 안 오려고 한 반년 동안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 와서 딱 느낀 거는 살만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살만해요. 여기를 만약에 좀 기피 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전 한번 와서 한번 살아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정말 살만해요. 저보다 베트남에 오는 걸 겁내했던 사람은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살만합니다. 한국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 너무 호의적이어서 한국에 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진짜. 저도 약간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 없고 그다음에 여자애고 이래서 되게 가족들도 걱정이 많고 또 외국이라고 하면은 좀 위험한 그런 이미지가 많았는데 저도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한 저녁 7시, 8시 되면 집 밖으로 못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치안도 되게 좋고 생각보다 공안들도 많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너무 더워서 네. 그거는 덥기만 하면 되는데 햇빛이 너무 세서 아프고 이래서 그런 거 조금 물론 전제는 저는 꼭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한국은 이랬는데 한국은 이라는 말을 전제를 깔고 시작하면 여기서는 이해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여기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정말 살기 괜찮아요. 한국이 과하게 빠른 거지. 물론 여기가 좀 느린 것도 있긴 있는데 한국이 정말 살기 너무 편한 거지. 여기도 살아보면은 나름 여기만의 이점도 있고 살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와이파이 데이터 이런 네. 거 잘 터지는 편이고 맞아요. 물가도 뭐 싸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액수를 까는 게 응. 저는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르바이트로 한국어 학원에 가서 한국어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전 그거까지 해서 한 달에 160만 원? 160만 원 정도? 160, 7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거주지는 아파트 좀 괜찮은 아파트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 확실히 싸죠. 좀 괜찮은 아파트에 이제 사는 월세 나가고 하면 160? 150, 160만 원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 저도 똑같이 한국어 가르치는 거 하는데 그 돈은 이제 모았다가 한국에서 뭐 필요한 걸로 사고 하려고 그건 모으고 그냥 부모님이 생활비로 한 110만 원 정도 주시는데 월세 나가고 나머지 차비나 뭐 음식 먹는 거나 이런 거 다 하면 한 월세 빼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거 같아요. 그냥 이거 이제 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보시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이 용돈을 많이 주면 가서 혹시 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 달에 한 90에서 80에서 90 정도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 진짜 많이 주면 한 100 주면은 딴짓 못하고 공부만 할 수 있고요. 우리 아들 딸은 타지에 가서 좀 넉넉하게 이것저것 하면서 사는 걸 살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200? 그치? 한 200에서 250 정도 주시면은 넉넉하게 할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110만 원으로 살기는 조금 빠듯하긴 해요. 여기가 베트남 음식만 먹으면은 엄청 널널하게 남을 텐데 또 저희가 한국 사람인지라 빠듯해야 딴짓을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건 맞아요. 네, 빠듯해야 딴짓을 안 합니다. 네. 돈을 아끼려고 뭔가 막 하게 돼요. 요리도 하게 되고 베트남 음식도 계속 시켜 먹게 되고 근데 그래도 막상 타다 보면 많아요. 맞아요. 교통비도 생각보다 한 달에 얼추 계산하면 1, 20만 원씩 쓰게 되더라고요. 많이 나. 저는 졸업하고 바로 입학하려고 해봤자 한두 달 정도 배우고 입학을 해가지고 수업 듣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입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넉넉 잡아도 한 반년 정도는 좀 열심히 베트남어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머리 언제? 9월이요. 9월인데 9월 입학이고 등록은 6월인가? 7월 전에 입학 원서 다 내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 전에 시험이 2번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베트남이 정말 특히 호치민 정말 놀기 좋아요. 그래서 좀 이걸 입혀서 말해보면 뭔가 획하면은 정말 공부 안 하고 놀기 너무 좋은. 전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나중에 취업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공부할 때보다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오셔야 되는 게 여기 같아요. 그래서 맨날 애들끼리 공부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인서울은 다 했겠다.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와서 빡세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뭐 베트남에 갔으니까 뭐 그냥 대충 졸업해서 뭔가 취업하면 되겠지라는 말은 저번엔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이제 한국에서도 되게 잘못된 얘기를 듣는 게, 졸업을 하면 뭐 어디든 일단 뭐 들어간다더라.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실력이 없으면 안 들어가죠. 예, 기업들도 바보가 아닌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사람을 뽑을 리는 없고, 오면은 정말 열심히 하셔서 뭔가 해보겠다 싶으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오실 것은 절대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거 같아요.